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정원이라는 공간은 씨앗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뿌리를 내리는 공간이죠. 식물을 가꾸다 보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 삶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삼지구엽초 버프 뷰티입니다. 버프 뷰티는요, 요정의 날개처럼 우아하고 앙증맞은 잎이 돋보이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삼지구엽초에 비해서 최대 성장 높이가 약 20cm 정도로 작은 편에 속하는 외성종입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당풍 덕분에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그늘을 선호하죠. 식물 자체가 외성종이기 때문에 화분에 키우기 적합한 삼지구엽초입니다. 삼지구엽초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병해충 피해가 매우 적어서 강건하게 자라난다는 점이 되겠죠. 라일락 삼지구엽초 리랄비입니다. 라일락 같은 은은한 보라색의 꽃을 피워내는 삼지구엽초죠. 삼지구엽초 중에서도 꽃송이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색감이 은은하고 화사한 매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리랄비 삼지구엽초는 다른 삼지구엽초에 비해서는 꽃대가 늦게 올라오는 편인데요. 이 점을 생각해보면 다른 꽃이 지고 나서 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때문에 삼지구엽초를 여러 종류를 식재해 놓으면 꽃을 오랜 기간 동안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 꽃이 지면 다른 품종에서 꽃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다음 삼지구엽초 오렌지 킨 삼지구엽초입니다. 신품종으로서 산뜻하면서도 우아한 주황꽃이 피어납니다. 꽃의 화사한 느낌과 식물 자체에서 오는 따뜻한 느낌 때문에 오렌지 퀸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봄의 산뜻함과 동시에 개성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 만점이죠. 꽃은요, 작지만 많은 꽃이 모여서 피어납니다. 색감을 보면 눈에 확 띄는 색감이죠. 순백이 하얀 꽃을 피우는 삼지구엽초를 찾으셨나요? 도키와 삼지구엽초 추천드립니다. 도키와라는 의미도요, 상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록성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의 강도에 따라서 낙엽이 지기도 하지만 이른 봄에 다시 새순이 쑥쑥 올라옵니다. 남부에서 중부 지역에서는 대부분 삼지구엽초 상록성을 유지하고요. 중부에서 북부 쪽으로 갈수록 낙엽이 지는 모습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대체로 키가 30에서 50cm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죠.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성장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를 해 놓기도 알맞고요. 노지의 정원에서 식재해도 좋습니다. 다른 식물과 비교해 보아도 비교적 튼튼하고 싱그러운 잎 덕분에 잎의 관상 가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내한성이 강해서 전국에서 월동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어디서든 키울 수 있습니다. 은은한 분홍 빛깔이 매력적인 핑크 엘프 삼지구엽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스트랩토카르푸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예쁘죠. 스트랩토카르푸스는 앵초처럼 생겨서 뉴질랜드 앵초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앵초과의 식물 아니고 게스네리아과의 식물입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거는 마찬가지죠. 본래 바위나 돌틈 사이에서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때문에 이렇게 토분의 분갈이를 해보았는데 꽃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죠. 잎이 길고 쭉 뻗어 나와서 약간은 구부러지면서 자라나는 모습이 매우 수려합니다. 빛이 많지 않고 흙이 풍부하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길고 풍성한 잎과 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실내 화초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환경을 잘 맞춰주면 1년 중에 오랜 시간 꽃을 피워 연중 개화를 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잎이 매우 도톰하게 생겼죠. 때문에 잎이 타지 않도록 직사 광선을 피해 주시면 좋겠죠. 우리도 너무 뜨거운 햇빛을 보게 되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가리게 되잖아요. 이 친구들도요, 어느 정도 따사로운 햇빛을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한여름에 직사, 광선은 피하게 해주고 따사로운 햇빛을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실내에서 키우시는데 햇빛을 맞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물 등을 이용해도 좋죠.
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겉흙이 마르면 바로 주는 것보다는 속흙까지 완전하게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속흙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고 난 후에 화분을 들어보시고 며칠이 지난 후에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화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게감의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통해서 물을 줄 때를 감각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분갈이를 예쁘게 하실 때는 몸집보다 너무 크지 않은 화분이 좋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화분에 식재를 해주는 것도 좋죠. 화분보다는 흙 배합을 통해서 물이 잘 통하고 순환이 되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흙을 배합을 해줄 때 마사토를 섞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잠시 비료를 주는 것을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비료를 넣어주는 거죠. 또한 오래된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손상된 잎은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우시는 환경에 지나친 온도차는요, 잎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잎들이 통통하게 변화합니다. 이럴 때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겨울철에는 어떨까요? 동해를 입지 않게 최저온도 이상을 맞춰줘야 되는데 최저온도는 5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꽃대가 생겨나게 되면요, 시든 꽃대는 떼주시거나 가위로 조금 잘라내 주셔도 매우 좋아요. 카시오페아라는 이름을 가진 스트랩토카르푸스는요, 이렇게 잎에 치맛자락 같은 프릴감 있는 주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얀색이 매우 깨끗한 느낌을 주어서 마치 웨딩드레스를 입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물들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요, 하얀색이 전반적인 꽃을 나타내는데 가장자리에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두 톤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톤 색상이 매력적이죠. 잎과 꽃을 멀리서 보아도 아름답고 꽃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아도 색상이 아름답습니다. 역시 프릴감 있는 꽃잎 가지고 있습니다. 라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상큼한 느낌을 주죠. 라벤더 색상과 노란 색상이 두 가지 투톤을 이루고 있는 스트랩토카르푸스입니다. 매우 상큼한 느낌 받을 수 있죠. 나비가 잠시 날갯짓 하다가 쉬어가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색상이 밝으면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 있다면 색상이 어두울수록 조금 더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매혹적인 딥퍼플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 색상의 잎과 딥퍼플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판타지 같은 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저헤드입니다. 색상 너무 아름답죠. 분홍 빛깔과 옐로우 빛깔이 적절하게 섞여 있고 잎맥의 무늬가 눈에 보여서 아름답습니다. 색상이 진짜 파스텔 톤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은 따뜻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환경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노을이 비치니 이렇게 살짝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기도 하네요. 진저헤드의 아름다운 모습 함께 감상해 보아요. 다음으로 함께 보실 식물은 아름다운 미니 바이올렛입니다. 흔히 미바라고도 불리죠. 미니 바이올렛은요, 시기만 잘 맞고 환경만 잘 맞으면 1년 내내 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색상과 크기 그리고 꽃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동부 열대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실제 제비꽃이나 비올라와 유사하게 생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쁜 꽃을 보고 나서 꽃이 다시 피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겨울이 끝날 때쯤 짧은 기간 동안 가뭄과 약간의 서늘함을 겪게 하는 겁니다. 물을 적게 주되 시들지 않게 하고 온도를 10도 정도로 유지시키면서 새 잎이 생기면 물과 비료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된 잎을 잘라내
보관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밝은 실내 공간에서 추위를 피하면서 식물 등 이용해서 영양을 주어도 좋습니다. 물은 미지근한 물을 화분에 넣어주시거나 저면 관수해도 좋아요.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대문자초입니다. 꽃이 이따금씩 물이 지어서 피어나는 모습이 나비가 조금씩 날아가는 모습 닮았죠. 일본에서도 특히나 사랑받는 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개량이 되어 왔습니다. 대문자초라는 이름은요, 꽃이 대자를 닮아서 대문자초라고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위 떡풀이라고도 불리네요. 다음 식물은 향기가 아름답고 잎의 무늬가 아름다운 제라늄입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이죠. 화려한 색감을 가진 꽃이 매우 아름다운 식물로서 여러 해살이 식물이 되겠습니다. 적정 조건이 잘 맞으면 사계절 꽃을 보실 수 있는 식물입니다. 키우기 어렵지가 않죠. 여름철만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내면 되겠습니다. 제라늄은 양지 식물입니다. 반양지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납니다. 화분을 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공간에 두는 걸 권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햇빛을 충분히 받을수록 꽃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피어나죠. 한여름에 직사, 광선을 오래 받으면 제라늄의 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서 여름에는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서 서늘한 공간에서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우기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가 좋겠습니다. 적당히 따뜻한 온도에서 잘 자라나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온도도 제라늄이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도는요, 건조에 강하고 습기에 취약한 식물입니다. 때문에 환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죠. 고온다습한 여름의 장마철에 유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라늄은요, 첫 번째로 꽃이 잘 피기 위해서는 햇빛, 두 번째로 통풍 중요하고 세 번째로 분갈이 해줄 필요가 있네요. 햇빛을 잘 받아야지 꽃봉오리가 다금다금 잘 맺혀줄 수 있습니다. 뿌리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화분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화분에 꽉 찬 정도로 자랐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조금 더 넓은 화분에 분갈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라늄은 잎과 줄기에 수분을 잘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건조에 강한 편이라고 말한 거죠. 제라늄은 지금과 같은 가을과 봄에 생장이 왕성해집니다. 이 시기에 화분의 흙을 살짝 찔러 보았을 때 한 마디 정도 마른 게 느껴지면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정도로 충분하게 물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성장이 느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잎이 축 처졌을 때 물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여름철에는 한낮에 물을 주는 걸 피해 주시고 이른 오전이나 선선해지는 저녁에 물을 주는 게 좋죠.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에는 물 주기를 가장 길게 늘려주시는 걸 권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여름에 비해서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오겠죠. 꽃이 잘 피다가도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계절에 맞춰서 식물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햇빛의 양이 많아지면 또다시 생기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아름다운 제라늄을 끝으로 영상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